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LG G5를 갖고 왔습니다.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거의 한 5개월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제품이 과연 2024년에도 사용할 만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G5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2016년도에 출시해서 지금으로는 거의 이제 8년 이상이 다 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제품은 안에 스냅드래곤 820 프로세서, 그 당시에 가장 최신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가 있고, 안에 메모리로는 4GB 램 그리고 32GB UFS 2.0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따로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도 추가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화면은 여기 보면은 5.2인치의 WQHD IPS 퀀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554ppi고 LG 디스플레이에서 제도된 퀀텀 디스플레이인데, 요거는 이런저런 말이 좀 많았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 겉에는 골라글래스 4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LTE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LTE 12, 카테고리 12, 13까지 지원을 하고, 와이파이는 1, 2, 3, 4, 5, 블루투스 4.2, 그리고 뒤에 이쪽에 NFC도 장착이 돼 있어서 뭐 NFC로 뭐 갖다 댄다거나, 아니면 요즘 NFC 명함 같은 게 생겼는데 뭐 그런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위성 항법 장치로는 GPS랑 글로나스 신호를 받을 수 있고, 전면에는 여기 8메가 f2.0 고정 초점 카메라가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알림 LED 등도 잘 들어있고, 수화부 있고, 여기에 조도 및 근점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요 LG 로고 있고, 오른쪽에는 여기 심카드랑 SD카드 트레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요게 심, 요게 SD카드 장착이 가능하고, 후면에 보면은 여기 f1.8의 광각 카메라, 화각은 78도로 1600만화소 OIS까지 달려있는 카메라고, 센서는 2.6분의 1인치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초광각 카메라로 800만화소 f2.4, 그리고 이게 초광각 카메라 아마 스마트폰에는 처음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G5가 그래서 그런지 화각이 굉장히 넓습니다. 135도로 해가지고 가끔 초광각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가장자리에 잘려서 나오는 정도로 화각이 매우 넓습니다. 그거는 꽤나 만족스럽고, 하지만 요 센서가 좀 작은 3.6분의 1인치 센서가 들어가 있고, 자동 초점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LED, 그리고 여기 레이저 오토포커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게 컬러 스펙트럼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컬러 스펙트럼 센서 같은 경우는 G4 때 처음 들어가서 V20까지 들어갔다가 G6부터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요 좋은 거를 뺐는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G5는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G3에 들어갔던 듀얼 LED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능은 G4에도 빠졌던 기능이죠. 그리고 후면에 요 에어리어 방식, 전원 버튼 겸 지문인식 센서, G5 로고, 인증 로고, 그리고 왼쪽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 여기 배터리 분리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여기에 메탈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이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예쁜데, 또 전면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좀 밋밋한 것 같기도 하고, 디자인에 약간 통일성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보다 이 G5가 초반에 이런저런 이슈가 많았던 이유가 거의 세계 최초 모듈형 그런 스마트폰을 꿈꿔왔던 기기였죠. 그래서 요 기기로 보면은 요 아까 봤던 버튼을 누르면은 요 밑에가 탈칵하고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 빼면은 이제 LG도 V10부터 안 주기 시작했죠. 요 배터리를 만약 구입하시면 여기서
새로운 배터리를 여기서 빼고 착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기존에는 이런 배터리가 있으면 요거 충전만 되는데 얘는 요거 자체를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볼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나온 게 요 모듈을 꿈꾸면서 LG 프렌즈라는 걸로 팀 플러스나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이 팀 플러스도 제가 이거 좀 중고에서 저렴하게 팔길래 구해왔는데 아쉽게도 요거 같은 경우는 북미 AT&T 판이라 부팅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이거는 몰랐는데 어쨌든 만약 부팅이 됐다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이제 사진 찍는 반스루터 버튼이 있고 동영상 리코딩 버튼, 그리고 여기서 이걸로 줌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런 버튼도 있고 해서 뭐 여기서 충전도 되고 뭐 스피커 있고 마이크 있고, 길이는 살짝 길어진 모양이지만, 그리고 요 안에도 자체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카메라 앱을 사용할 때 요걸로 안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홈화면에서 요 카메라 키를 눌렀을 때 몇 분이더라? 5분인가? 7분 동안 또 충전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뭐 지금은 요거 모듈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다 보니까 뭐 사용은 할 수 없었습니다. 요게 이거 말고도 이제 하이파이 플러스라는 모듈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국내판하고 해외판하고 호환이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캠 플러스도 안 될 줄은 몰랐네요. 또 요거 말고 뭐 LG 360 카메라라던가 VR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G5 기반으로 이제 프렌드 해가지고 LG만의 그런 생태계를 확장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보였는데 뭐 지금 와서는 뭐 실패한 걸로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요 분리를 할 때 배터리를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화면이 그 핸드폰이 꺼져 버리죠. 그래서 만약 LG가 나중에 뭐 다시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할 때 지금 EU에서도 이제 뭐 배터리 교체하기 쉽게 만들어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거를 할 때 요 메인 배터리도 있지만 요 안에 자체 뭐 100mAh라던가 뭐 150mAh 배터리가 있어서 요 배터리를 빼더라도 요 배터리로 핸드폰은 계속 구동이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구동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교체형 배터리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배터리가 0%일 때 이걸로 바꿔주면 바로 100%고, 요거는 보조 배터리랑 꽂아서 가방에다 넣으면 이제 선 걸리적 걸리는 일도 없고 쓰기 편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체형 배터리를 선호를 하는데 뭐 요즘은 다 내장형으로 가서 모듈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이제 요 핸드폰 2024년에 사용하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 버전을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면은 마시멜로 이스터에그가 보이죠? 요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 마시멜로는 2024년도에 사용하기에는 매우 오래된 소프트웨어고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 앱들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문자 보내거나 뭐 사진 보내거나 받거나 그런 거는 다 됩니다. 하지만 보이스톡이라던가 페이스톡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화 백업을 불러온다거나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앱들도 이제 슬슬 지원을 종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6.0을 2024년도에 메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소프트웨어는 그렇다 치다. 그러면은 하드웨어는 어떤가? 하드웨어는 스냅드래곤 820 자체가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은 칩셋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보다시피 뭐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기본적인 거는 빠릿빠릿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웹서핑 같은 경우도 그렇게 느려서 못 해먹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버벅임이 살짝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문제없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약간 살짝 버벅임이 있긴 한데 8년 된 치고는 이 정도는 저는 쓸만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4기가 램이 요즘 치고는 매우 좀 빡빡한 용량이긴 하죠. 그래가지고 앱 같은 거를 사용하면은 중간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킬이 돼가지고 새로 고침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자주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앱을 동시에 쓰다가 다른 앱으로 가면은 이제 바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회원 가입을 하거나 인증을 할 때 이제 보안 문자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안 문자가 이메일로 와서 인터넷이든 그 해당 앱이든 해당 앱에서 이메일을 켜고선 보안 문자를 보고 다시 해당 앱으로 가면은 다시 처음부터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종종 있었고, 그래서 4기가 램으로 뭐를 하기에는 이제 좀 많이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용량도 요게 32기가 단일 모델로 나와가지고, 물론 SD카드를 지원하긴 하지만 요거 자체가 이제 SD카드 앱을 복사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해도 업데이트를 하면은 다시 SD카드에 있는 앱이 다시 메인 본체에 설치가 돼서 다시 옮겨줘야 되는 등 그런 불편한 상황이 꽤나 많기 때문에 SD카드가 있다 그래서 용량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32기가 중에 벌써 31.41기가를 사용하고 있고 꽤나 빡빡한 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앱들이 워낙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카톡도 캐시 쌓이고 하면은 1기가 2기가는 금방 쌓이죠. 그래서 요 32기가는 2024년에 메인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꽤 많은 용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각각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성능에 대해서 2024년에 사용할 때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성능이 아닌 한번 오디오에 대해서, 스피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굉장히 늦게 넣은 축에 들어가죠. 처음으로 넣은 게 LG G8인가요? LG G8이랑, 근데 그것도 붐박스랑 또 G8은 요 앞으로 나오는 크리스탈 올레드 사운드 그걸 해가지고 그것도 스테레오기는 한데 약간 말이 많았던 스테레오고, 제대로 된 스테레오는 V50S 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V40 같은 경우는 듀얼 모노였고, 듀얼 스테레오가 아닌, 그래서 보는 거에 따라서 V40일 수도 있고 V50S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다른 회사에 비하면 꽤나 늦게 넣은 축에 속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스피커는 요 밑에 모노로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스피커가 왼쪽에 있다 보니까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부터 울트라 시리즈들에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이렇게 볼 때 스피커가 막힌다는 이런 문제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요 스피커 퀄리티가 어떤지 한번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요 정도로 모노치고는 페이스는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음량도 좀 있는 편인데, 역시 모노다 보니까 스테레오에 비하면은 좀 많이 아쉬운 게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보급형 같은 경우도 스테레오 스피커는 기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평균도 2024년도에는 평균도 되지 않지 않나, 평균 미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기 3.5mm 이어폰 잭이 잘 살아있어 가지고 원하시면 이어폰으로 노래는 감상은 가능하겠죠. 이제 오디오를 봤으니까
우리 한번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겠네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28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뭐 2800mAh로 이제 5.2인치 QHD 퀀텀 LCD 돌리기에는 솔직히 이게 충분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연식이 이제 8년이 지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배터리도 보면은 요 배터리가 제가 3개가 있는데 요거 3개 다 상태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65에서 70% 사이 배터리 수명이 나오는 것 같더군요. 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거는 좀 더 한 70 몇 프로는 되겠네요. 어쨌든 기존의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80%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거의 수명이 다 있다고 보는데, 이제 70% 밑까지 보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배터리는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사용을 했을 때 보면은 뭐 화면 켜짐 여기서 2시간 27분 정도 나온다고 돼 있고, 실제로도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사용 가능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랑 LTE 둘 다 적절하게 사용을 했고, 그리고 주로 웹서핑이나 유튜브 감상 같은 거를 사용했을 때 이 정도 나왔고, 그리고 또 보면은 화면 끔이 하루 정도밖에 못 가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충전을 하는 걸 까먹고선 밤에 배터리가 한 60%인가 그 정도 남아있을 때 핸드폰을 그냥 놔두고 잤는데, 다음날 알람이 안 울려서 봤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더군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터리가 이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이 이제 한 20%, 15% 정도 남았으면은 얼른 빨리 이제 충전기에 연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배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 명심해 주시고, 특히 한 배터리가 한 20% 남았을 때 알림이 왔다고 이 알림 LED가 깜빡깜빡 거려서 알림이 왔네 봐야지 하고 화면을 켜는 순간 배터리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배터리가 이제 8년이 됐기 때문에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어차피 신품 배터리는 구하기 힘들 테니까 모바일 칠 수도 있고, 그래서 2024년도에 쓴다면은 배터리는 매우 불만족스럽게 사용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진짜 보조 배터리 항상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 이거 사용할 동안 요 보조 배터리에 넣어서 충전하고, 그러고 얘 또 떨어지면 또 바꿔 끼고, 그거를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배터리가 매우 빨리 닳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냅드래곤 820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프로세서는 아닌데, 요거는 LG 최적화 문제인지 핸드폰이 갑자기 엄청나게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못 잡겠다 그 정도는 아닌데, 만지면은 왜 이렇게 뜨거워, 핫팩 정도 되는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뜨거웠던 적이 꽤 있고, 또 그럼 언제는 핸드폰이 그냥 제 바지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데 바지 주머니가 이제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핸드폰이 발열이 엄청나게 심하고, 뭐 그렇다고 화면이 켜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화면 꺼진 상태에서 대기 모드로 안 가고 그냥 CPU 전력을 최대한으로 먹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안드로이드 누가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안드로이드 6.0 최신 버전에서는 그런 문제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터리 수명이 이제 70%짜리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는 얘가 최대 퀄컴 퀵차지 3.0 16.2W까지 먹기 때문에 PD 충전기 20W로 충전을 하면은 뭐 1시간 10분? 1시간 내외면 이제 100% 완충이 되고, 그러고 요게 살짝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얘가 배터리가 0%까지 가기를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충전을 하면은 얘는 이제 배터리가 충전하자마자 15%, 20%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측정은 힘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1시간 정도면은 얘 배터리가 꺼지고 1시간 정도면은 이제 충전은 완충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는 2024년에 사용하려면 이런 보조 배터리 항상 들고 다녀야 된다. 메인으로 쓰기에는 매우 힘들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고, 그러면 이제 듀얼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G5가 세계 최초의 듀얼 카메라는 아니죠. 전에 우리 채널에서 다뤘던 LG 옵티머스 3D 큐브 같은 경우도 듀얼 카메라고,
그리고 이거 바로 전에 나왔던, 바로 전이 아니구나, 2년 전에 나왔던 HTC M8 같은 경우도 듀얼 카메라, 심도 카메라나 일반 카메라를 장착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초광각 카메라는 스마트폰에서 최초로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죠. 왜냐면은 그 당시 이제 카메라, 듀얼 카메라를 넣으면은 이제 심도 측정을 돼가지고 인물 모드에 개선한다거나, 그러니까 카메라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뭐 개선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LG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각의 카메라를 놓고선 동시에 사용이 안 되고 하나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럴 거면 듀얼 카메라를 왜 넣었는지라는 그런 비평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심도는 뭐 제가 인물 사진을 잘 많이 안 찍다 보니까 상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 초광각 카메라가 훨씬 더 유용하지 않나, 특히 풍경 사진 찍을 때는. 그래서 저는 G5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비평을 사실 이해는 못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요 카메라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HDR이나 뭐 그런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셔터렉도 생각보다 꽤 있고, 그리고 야간에는 사진 디테일이 무너진다거나, 특히 요 초광각 카메라로 찍으면은 야간에는 거의 사진 찍으면은 형태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찍히고, 뭐 그리고 뭐 HDR 같은 경우도 확실히 많이 부족하죠. 보면은 하늘은 파란데 밑에 이제 산은 꽤나 어둡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뭐 그리고 뭐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요 샘플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현재 LG G5 일반각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고, 마이크는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광각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반각. 스냅샷 모드로 촬영을 하면 광각과 일반각 둘 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최대 1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은 뭐 프레임 위치 조정이나 아니면은 전면 카메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면 카메라로 촬영 중이고, 전면 카메라의 정도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 얘기가 나와서 살짝 가보면은, 예전에는 동영상 옵션이 훨씬 더 많았고 V10만 가도 이제 전문가 동영상이 가능했는데, G5에는 전문가 동영상은 없어지고,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달린 거 치고는 그렇게 초점이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빠른 것 같지도 않고, 컬러 스펙트럼 센서가 들어갔지만 이제 HDR 처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살짝 아쉽고, 야간에는 특히 초광각 카메라가 센서가 작아서 잘 안 나오고, 야간 모드도 이 당시에는 없었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카메라는 오디오랑 비슷하게 평균 이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게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배터리가 적을 때 요 전문가 모드에서 요 플래시를 강제로 켜놓고 사진을 촬영을 하면, 지금은 잘 찍혔죠. 근데 간혹 가면은 특히 배터리가 좀 부족할 때, 배터리 전력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서 그런지 핸드폰이 강제로 꺼지고 재부팅이 되는 그런 문제도 몇 번 발견을 했습니다. 요건 아마 배터리 문제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LG의 퀀텀 IPS 퀀텀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요게 G4에 처음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색감이 뭐 과장됐다, 그리고 뭐 잔상이 생긴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색감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색감이 꽤나 괜찮게 보이는데, 특히 G4는 그런데 이 G5는 같은 퀀텀 LCD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흰색이 좀 약간 좀 너무 파랗게 보이는 경향이 살짝 있습니다. 뭐 LG가 원래 디스플레이 워낙 파랗게 넣는 거를 좋아하긴 한데, 근데 뭐 그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뭐 색상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아쉬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직사광선일 때 얘가 이제 채도를 더 높여가지고 더 잘 보일 수 있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밝기가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만 밝아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눈에는 이제 채도가 원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색깔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밝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도를 너무 높이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요 퀀텀 디스플레이 문제 중 하나인 잔상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요게 뭐냐면, 뭐 유튜브를 똑같은 화면으로 계속 본다, 뭐 유튜브를 가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로로 댓글을 본다거나 뭐 그러면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특히 대중교통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볼 때가 많은데, 세로로 뭐 한 20분 정도 보고 이제 뭐 알림이 와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거나 뭐 그럴 때 회색, 특히 짙은 회색 있는 페이지를 가면은 여기 있던 요거를 그대로 잔상이 그대로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요게 디스플레이 발열 때문이라는 문제도 있고 퀀텀 디스플레이 자체의 문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원인 설명이 되고 있긴 한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몰레드 버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크 모드를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잔상이 안 남게 최대한 늦게 남게끔 할 수 있는데, 얘는 조금만 사용해도 잔상이 남습니다. 다만 버닝이랑 다른 거는, 버닝은 한번 생기면은 영구적으로 디스플레이 갈기 전까지는 영구적으로 생기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라는 거, 일시적이지만 훨씬 더 자주 생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면서 그 아까 요게 고릴라 글래스 4로 덮여 있다고 돼 있는데, 요 고릴라 글래스가 엄청나게 얇은 걸 사용을 했는지 요 강화 유리가 없을 때는 터치만 좀 해도 이제 화면에 이제 눌리는 듯한 자국이 보이고, 실제로도 이게 유리가 뭔가 단단하다 보다는 좀 물렁거린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구성에도 의심이 되는데, 실제로도 요 G5를 보면은 자세히 카메라는 여기 보면 이쪽이 좀 불그스름하게 뭔가 잔상같이 남았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영구적으로 남아 있어서 어두운 화면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좀 붉게 표현이 됩니다. 요것도 아마 제가 이거 중고로 구입을 해서 정확히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충격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손상을 입지 않았나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가 좋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LCD가 이제 버닝 걱정이 없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라고 하기는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아몰레드가 낫지 않나. 왜냐면 이게 퀀텀 디스플레이가 G4 때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G5는 밝기도 뭔가 좀 그 당시 나왔던 S7보다 훨씬 어두웠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레이즈온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어둡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뭐 잔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내구성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발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도 훨씬 더 빨리 소모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문제 있었던 게 2024년도에는 당연히 배터리도 오래되고 뭐 다른 기타 문제들이랑 같이 합쳐지면서 더 시너지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서, 뭐 이것도 디스플레이도 평균 밑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5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평이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출시되고 며칠 만에 뭐 이제 유격 문제라던가 해가지고 말이 많았죠. 그러고 뭐 이런저런 많은 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요거를 2024년도에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오래된 걸 감안을 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 평가가 안 좋았던 게 2024년 돼서 갑자기 평가가 좋아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2024년도에 사용하기는 많이 힘들지 않나. 성능 같은 경우는 진짜 어느 정도 인내심이 있다 라고 하면은 스냅드래곤 820은 뭐 지금도 충분히 저는 사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저런 뭐 스피커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2024년도에 굳이 요거를 사용하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닐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LG G5 2024년도 사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에 더 재밌는 G5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